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토스 데브옵스 팀의 장창서입니다. 오늘은 저와 보안팀 김재성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내재화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제가 타이탄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조와 아키텍처, 그리고 인프라 구성, 배포 전략, 성능 모니터링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후 김재성님께서 타이탄의 정책 엔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녹여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시면서 만약 여러분이 직접 GTN을 설계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안 모델입니다. 모든 사용자, 기기의 접근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GTN은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VPN보다 한 단계 더 세밀하게 접근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토스에서는 왜 타이탄을 직접 만들기로 했을까요?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GTNA 솔루션이 있지만 토스의 환경에 완전히 맞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단순한 접속 통제가 아니고 보안팀과 개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빠르고 유연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가 직접 정책 갱신 버튼을 눌러야만 새 정책이 적용되는데 정책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네트워크가 변경될 때 VPN이 다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보안 측면에서도 짧은 단절 구간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커스텀 프로토콜 기반의 트래픽 딥 인스펙션이나 DAC, SAC 같은 여러 내부 제어 솔루션을 통합하고 싶었지만 상용 솔루션으로는 이를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가 직면한 건 사용자 경험의 불편함과 보안 통제력의 한계,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 도입하기보다는 우리의 보안 정책이 우리의 방식대로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타이탄을 만들려면 몇 가지 핵심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타이탄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사용자가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 엔진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 엔진은 단순히 허용, 차단이 아니라 URL 콘텐츠 필터링, DLP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악성 콘텐츠나 피싱을 탐지해야 하며 DLP로 디바이스 포스처를 검사해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만 접근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을 관리할 어드민 서버와 프론트엔드도 필요합니다. 시큐리티 엔지니어, 오퍼레이터들이 정책을 직관적으로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端에서 타이탄 서버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되게 하는 클라이언트도 필요합니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LA를 만족하면서 수천 개의 정책, 수천 명의 접속자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무중단 배포와 카나리 배포도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CPU, 메모리, 네트워크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구사항은 보안팀 혹은 데브옵스 팀만 노력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시큐리티, 데브옵스, 프론트엔드, 서버, IT 이노베이션 등 여러 팀이 긴밀히 협업하며 단일 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각 팀의 전문성을 결합해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설계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어드민 서버 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프로파일 서버를 통해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인증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클라이언트는 타이탄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와이어가드 피어 정보를 내려받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타이탄 서버와 와이어가드 터널을 형성합니다. 관리 측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민 서버가 있는데요. 보안 정책이나 피어 정보의 변동이 생기면 해당 정보를 프로파일과 타이탄 서버가 전파받아 전체 시스템이 일관된 정책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타이탄을 통해 외부 사이트뿐만 아니라 내부망도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트래픽을 다루기 위해서 타이탄 서버가 모든 목적지와 라우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어렵고 규제 등의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직접 연결하려면 VSPC 피어링, NAT 라우팅, 방화벽 정책 등 수많은 구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넥터라는 중간 계층을 두었습니다. 타이탄 서버가 접근해야 하는 각 네트워크 내부의 커넥터를 생성하면 커넥터가 타이탄 서버와 터널을 맺고 타이탄 서버는 규칙에 따라 어떠한 커넥터로 연결을 수립하면 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실제 연결은 커넥터가 수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타이탄 서버가 모든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에서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타이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에는 와이어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VPN 프로토콜인 와이어가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와이어가드를 이용하여 터널링을 하는 구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와이어가드의 유저 스페이스 구현체인 와이어가드 고를 이용하여 G바이저의 넷스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저 스페이스 구현체를 사용하면 큰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커널의 네트워크 스택에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루트 권한 없이도 네트워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타이탄 서버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처럼 실행할 수 있고 기존의 토스 인프라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안전하게 배포하고 운영하는지 배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탄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전사적으로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배포 전략을 구성했는데요. 이를 위해 타이탄 서버를 완전히 독립된 2개의 클러스터로 구성했고 항상 스탠바이에 먼저 배포를 진행한 뒤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적용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체 사용자 액티브를 전환해 새로운 버전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배포 과정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슈가 발견되면 액티브를 전환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포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배포 흐름에서 프로파일 서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로파일 서버는 현재 액티브인 서버를 응답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현재 자신이 연결된 서버와 응답으로 알려준 서버가 다르다면 적절한 시점에 연결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배포 과정에서 배포 이후 모든 사용자에게 한 번에 액티브를 전환하게 되면 신규 배포한 서버의 문제가 전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카나리 배포를 할 수 있게 구성해 두었는데요. 프로파일 서버가 일부 사용자에게 스탠바이가 액티브인 것처럼 응답하고 일부 사용자가 스탠바이를 사용하게 되면 스탠바이를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전체 사용자의 액티브를 전환하여 새로운 버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배포하는 것만큼 배포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배포 이후에 문제는 없는지 모니터링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이탄 서버의 구성이 기존 토스의 인프라 구성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모니터링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가 감지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전환을 통해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것만큼 모든 네트워크 흐름의 중간에 있는 만큼 성능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구축해 두었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어떤 부분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초기의 개발 단계에서 편의성을 위해 야물로 작성했던 룰 정보들을 업마샬하는 과정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프로토버프 기반으로 변경하여 CPU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타이탄의 인프라 구조와 운영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 위에서 실제 접근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 엔진의 기술적 구현을 김재성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 보안팀 김재성입니다. 저는 이어서 타이탄 정책 엔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했는지랑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이탄 정책 엔진을 설계하기에 앞서 보안 관점에서 고려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타이탄을 설계할 때 와이어가드 프로토콜이 빠르고 안정적이긴 했지만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와이어가드 프로젝트가 되게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소스 코드를 포크해서 직접 저희가 커스텀하기로 했습니다. 와이어가드 프로토콜 메시지에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핸드쉐이크 이니시에이션 메시지는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핸드쉐이크 메시지는 순수하게 피어와 연결을 수입하기 위한 정보만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커스텀해서 와이어가드 메시지에 클라이언트의 OS, 디바이스 포스처 같은 여러 정보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가적으로는 기존 와이어가드와의 호환성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클라이언트와 서버만 통신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성도 높였습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넘겨받은 OS, IP, 디바이스 포스처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서비스는 오피스 IP에서만 접속을 허용하고 싶을 수도 있고 특정 국가나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MDM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는 모든 통신을 차단해버리는 정책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최소 권한 원칙을 충족하는 정책을 만들면 사용자의 계정 탈취나 내부자 위협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어드민에서는 MySQL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을 적용하는 시점에는 타이탄 서버에서 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의 정책 파일로 렌더링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버그가 생길 때 디버깅 하기에도 용이하고 두 서버 간의 결합도가 느슨해서 유지보수도 편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정책이 잘 동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정책을 쉽게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같은 성격이나 비슷한 성격의 호스트와 유저를 그림과 같이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이라는 그룹을 만들면 이 메일 그룹 안에 여러 메일 서비스들의 호스트들을 넣어두면 만약에 엔지니어가 메일 서비스를 특정 유저 그룹으로 타겟으로 차단하고 싶다고 하면 단 한 개의 정책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 정책은 도메인 기반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일반적인 방화벽은 IP 기반으로만 정책 등록을 지원할 경우 도메인에 매핑된 IP 주소가 바뀌었을 때 정책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와일드카드 형태의 도메인의 허용 차단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IP 기반으로만 정책을 제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즉 IP를 모르더라도 도메인 정책으로 접근 제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구현 방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예시로 사용자가 어떤 어드민.인터널이라는 도메인에 접속할 때 이 도메인을 IP로 변환하기 위해서 DNS 서버로 질의하게 됩니다. 타이탄 서버는 해당 도메인을 가상 IP로 매핑한 뒤에 할당된 가상 IP를 다시 사용자에게 응답해서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드민 인터널에 접속하기 위해 할당받은 IP로 접속을 시도하고 타이탄은 가상 IP를 도메인으로 다시 역변을 한 다음에 도메인 기반으로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 정책 평가 결과가 만약 허용이면 실제 목적지 주소와 연결을 릴레이를 해주고 차단이면 즉시 연결을 끊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정책 평가는 접속하는 사용자 수와 정책 추호에 따라서 초당 수천에서 수만 번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록되는 정책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정책을 평가하는데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정책이 10만 개가 되어도 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평가가 필요한 호스트들을 전부 해시맵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다행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해시맵 알고리즘의 특성상 낮은 시간 복잡도로 정책 검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별점 example.com처럼 와일드카드 도메인으로 와일드카드 도메인으로 설정된 정책도 그림처럼 도메인 라벨 개수만큼 해시맵 테이블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가 가능합니다. 타이탄 이렇게 초기 버전을 만들고 일부 팀원들한테 배포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인가 접속을 단순하게 끊어버렸을 때 보안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시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사용자가 접속이 차단됐을 때 사용자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인지 아니면 정책에 의해 차단된 케이스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타이탄에서 의도적으로 차단한 케이스에서는 그림과 같이 차단된 요청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도록 개선했습니다. 만약에 브라우저가 아니라 넷캣이나 MySQL, F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할 때에는 이렇게 브라우저 렌더링이 아니라 일반 플레인 텍스트로 접속이 거부되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떠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이후에는 사용자와 엔지니어 모두 차단 사유가 눈에 바로 들어와서 낮은 비용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URL 필터링을 구현한 방식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접근 제어의 성격보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회산 자산 유출 방지의 관점에서 특정 HTTP 요청을 필터링하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접근 제어와 얼핏 기능은 비슷해 보이지만 접근 제어는 차단 정책일 때 목적지 서버 연결 자체를 안 해주는데 URL 필터링은 일단은 목적지 서버랑 커넥션을 맺어 준 뒤에 세부 조건에 따라 요청을 일부 필터링하는 점이 다릅니다. 예시로 메신저를 이용할 때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파일 업로드 API만 URL 필터링으로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URL 필터링 성격상 TLS 패킷을 까보는 SSL 인스펙션이 필수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대신에 타이탄이 전부 인증서 검증을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이 인증서 검증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OCSP 베리피케이션 체크도 대신 해주고 도메인을 선별적으로 인스펙션 해주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URL을 필터링하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케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패스의 경우 라우팅 패턴을 지원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 밖에는 헤더가 특정 필드가 포함되거나 메서드가 포스트이거나 여러 요소들을 기준으로 URL을 접속을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는 DLP 엔진도 구현을 했는데요. DLP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이나 포스트나 풋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필터링하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HTTP나 FTP 프로토콜에서 흘러가는 내용에 DLP 엔진을 태우고 만약 민감한 내용이 탐지되었을 때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S3에 올리거나 ESL 로그를 올리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스플렁크에서 탐지 이력을 수집해서 사전 차단 또는 사후 조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DLP는 컨텐츠 전체를 검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능 최적화다 역시 많이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특히 컨텐츠에 포함되는 데이터로 어떤 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DLP 엔진에 등록된 정규식 패턴을 전부 평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랭에서 지원되는 기본 레직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DLP 엔진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100메가밖에 안 되는 파일을 검사하는데도 무려 30초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텔에서 만든 고성능 다중 정규식 매칭 라이브러리인 하이퍼스캔을 이용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스캔을 쓰더라도 DLP 정책 평가로 인한 성능 오버헤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차단 정책이라면 차단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DLP 정책 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어딧, 즉 로깅만 하는 정책일 때는 차단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DLP 정책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딧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책 평가와 트래픽 릴레이를 동시에 하도록 해서 사용자에게는 속도 영향이 거의 느끼지 않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실제로 탐지가 된 ES 로그를 캡처한 화면이고요. 각 필드에는 실제 탐지된 컨텐츠 내용, 그리고 어떤 룰 번호로 탐지됐는지, 그리고 어떤 정규식 규칙에 의해 탐지되었는지를 남겨지도록 한 로그입니다. 엔지니어는 로그를 확인했을 때 이게 오탐인지 정탐인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스팀에서는 퍼블릭 네트워크의 통제를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팀원들이 의도치 않게 C2 서버,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 보안팀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AWS S3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타이탄이 이걸 가져오는 방식으로 동기화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에는 악성 코드, 해시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타이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차단해야 할 도메인과 IP 정보겠죠. 이걸 프로토 버프로 인메모리 형태로 들고 있다가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도메인이나 IP가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요청을 즉시 끊어내고 감사 로그도 남기고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경, 타이탄 구조, 아키텍처 그리고 정책 엔진을 구현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대부분 구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로 합치는 보안 슈퍼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 보안 통제 기능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나 시스템 접근 제어 이런 기능들을 직접 구현해서 전부 타이탄에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타이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토스의 다른 계열사로 확장하거나 망분리 환경에서도 타이탄을 적용해서 망분리 환경에서의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로 트러스트 GTNA 내조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발표는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